안녕하세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선수의 모든 스토리를 총정리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부거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홀란 선수에 대해서 엄청난 득점력에 대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적인 이야기,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홀란 선수 하면 황희찬 선수와도 인연이 있고, 네, 그렇죠. 또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 상에서 지드래곤과 연결고리가 나오면서 한국과 은근히 좀 맞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뭐 한국말로 댓글도 달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홀란 선수 어떤 과정 속에 이렇게 한국과 친해졌는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홀란 선수의 스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란 선수는 노르웨이 대표 선수인데 태어난 건 영국입니다. 예, 리즈에서 출생했는데요. 그래서 잉글랜드 이중국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잉글랜드에서 대표팀 데려왔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예, 실제로. 그랬다면 정말 잉글랜드가 무시무시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2000년 7월 21일에 출생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홀란 선수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축구 선수였고 그냥 뭐 그저 그런 선수가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리즈에서 출생한 이유가 있는 건데요. 일단 뭐 아버지도 브리네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프리미어리그에 데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리즈로 이적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홀란드를 나왔던 거였죠. 2000년에 이제 맨시티로 갔다가 2003년 7월 1일부터 커리어 브레이크가 굉장히 길게 있죠. 저게 다 이유가 있는데요. 잉글랜드 1부 리그에서 21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8골 3도움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였지만은 그래도 다양한 역할을 미드필더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선수였고요. 근데 아까 그 브레이크가 있었던 상당히 길게 있었던 기간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로이킨하고의 악연 때문인 건데요. 일단 그 1997년 9월 27일에 리즈하고 맨유의 그 경기에서 리즈하고 맨유도 굉장히 라이벌이잖아요. 그 로즈 더비라고 하잖아요. 왕가 더비라고 하는 건데 어쨌건 간에 그때 그 알프 인게가 앞에서 이제 커버로 들어와가지고 볼을 먼저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로이킨이 쫓아오다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걸려고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본인이 파울하려다가. 그랬는데 홀란드는 뒤에서 당한 거잖아요.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RP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로이킨이 이 엄살 부리는 거다. 카드를 안 받으려고. 그래갖고 가가지고 부상당한 척 하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해요. 근데 부상을 당했던.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로이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대요. 참고로 그 로이킨도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프리미어리그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후 RP 홀란드가 이제 맨시티로 이적해가지고 2001년 4월에 맨유 원정 경기에서 RP가 터치라인 쪽에서 볼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로이킨이 아예 발을 들어가지고 무릎을 찍어버려요. 이거는 그 징계가 나올 정도의 그 파울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RP가 일단은 맨유전 뒤에도 노르웨이 대표팀 경기도 뛰었고 웨스트햄전까지는 뛰었어요. 그 다음 경기였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장기간 계속 부상으로 아예 나오지 못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10년간 아예 출전을 못하게 된 거였어요. 사실상 은퇴를 당한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문제는 로이킨이 나중에 이제 대필 작가를 활용한 그 자서전을 통해서 뭐라고 고의로 부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난 RP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다. 그 파울한 그 순간을 위해 거의 180분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2경기를 기다렸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른 식으로 생각하자면 무려 3년을 기다렸다. 왜냐면 1997년에 있었고 2001년에 그랬던 거였으니까요. 그러면서 그가 터치라인 쪽에서 볼을 잡자 난 충분히 기다리다가 그를 세게 찼다. 그러면서 볼은 네가 가져라. 그리고 다시는 내 위에 서서 부상당한 척한다고 빈정대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10년을 못 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킨이 이제 FAU부터 출전 정지 징계와 이제 벌금형에 처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RP도 로이킨을 고소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킨이 뭐라고 이제 항변을 했었냐면요. 대필 작가가 자서전을 쓰면서 문학적 허용을 이용해서 말을 바꿨다라고 했고 그 대필 작가도 로이킨의 말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나는 질라탄이다. 그렇죠. 약간 마음대로 너무 심한 건데 이거. 어쨌건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FA가 그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요. 결국 출간하게 허용하지 않았냐. 그렇죠. 다 보고 낸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로이킨 팬들이 조금 그때 이제 그 RP가 걷어차인 데가 오른쪽 무릎이었거든요. 근데 왼쪽 무릎
부상 때문에 뛰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로이킨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RP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 그런 주장들에 대해 그저 웃을 뿐이다. 예. 의사나 물리치료사한테 직접 물어봐라. 맞은 쪽 다리는 며칠 동안 멍들고 아플 수 있지만 버티고 있는 다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뒤틀려서 연골 및 인대 부상을 일으킨다. 그렇죠. 이는 아주 간단한 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걸로 인해서 선수 생명이 끝장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홀란 선수가 또 맨유에 안 갔을 것 같기도 해요. 실제 홀란도 그 로이킨은 보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인 RP도 나는 맨유 정말 싫어한다. 이렇게 그들의 선수들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스카이 스포츠에서 로이킨이 요새 보면 이제 많이 출연도 하고 또 경기할 때 선수랑 얘기도 하는 모습도 있는데 홀란 선수는 절대로 인사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건 간에, 홀란도 이제 맨시티로 가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맨시티 선수 경력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흥미로웠던 게 이제 이 둘이 이제 맨시티의 공식 채널에서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의 맨시티 시절 막 경기도 막 보고 이런 하이라이트도 보고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저 밑에 사진을 보면은 홀란드 어린 시절이거든요. 아버지가 맨시티로 갔을 때 데드라는 이제 유니폼을 이렇게 선물했던 거예요. 아빠가 15번이니까. 그래서 홀란드도 아버지한테 소니라는 이제 유니폼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한테 아빠라는 저지를 주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는 저지를 준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That's beautiful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는 그는 그 맨시티에서 뛰지 않냐. 그러니까 홀란드도 바로 흥민소는 그래. 맨시티에서 뛰지 않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이름이 워낙에 유명하고 또 이제 사실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 마킹이 SON 딱 쏜 그거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농담을 한 건데 그럴 정도로 사실 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제 이걸 설명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유명한 대명사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일단은 홀란 선수가 맨시티에 온 건 큰 화제였고, 그 아버지와의 인연 때문에라도 다양한 그 사진들을 좀 그때를 떠올리면서 찍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찍었던 걸 그대로 오마주 해가지고 올린 건데요. 자색이랑 그 베개도 거의 똑같이 한 거죠. 근데 이제 홀란드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평생 맨시티 팬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맨시티의 특히 스타일을 보면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최근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챔스 경기하러 맨시티 왔을 때도 맨시티에서 로고 보고 사진도 찍고 흥미로운 모습 보이면서 맨시티 팬들 흥분시켰는데 결국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 홀란 선수가 맨시티와만 인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리즈 출신이었다 보니까 리즈 팬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리그에서 뛰었을 때 리즈에서 뛰고 싶다는 얘기도 인터뷰에서 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건 도르트문트 시절인데요. 근데 이제 그 반바지가 리즈 반바지였죠. 이게 옛날에 샀겠죠. 그래서 리즈 팬들이 막 또 굉장히 흥분했었죠. 지금 제시마시 감독도 있는데. 그렇죠. 절대 올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인연이 있고요. 일단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른 가족들의 얘기도 좀 재미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족은 좀 구성이 어떻게 되죠? 어머니하고 이제 형하고 누나가 있는 건데요. 형은 아빠랑 굉장히 닮았어요. 누나도 닮았고. 근데 홀란 선수는 안 닮은 것 같아요. 다 훈남 훈녀인데 약간 좀 어쨌건 근데요. 어머니도 그리마리타 브라우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엘링 브라우트 홀란드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성을 다 넣어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1990년대 노르웨이 7종 경기 챔피언이었대요. 그 운동 능력을 역시 물려받았군요. 아버지 축구 선수였고. 그래서 그 7종 경기가 어떤 거냐면요. 100m 허들, 높이 뛰기, 호환 던지기, 200m 달리기, 멀리 뛰기, 그리고 창 던지기, 800m 달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역시 유전자의 힘. 근데 게다가 형도 보니까 키가 엄청 크네요. 다 크죠. 그러니까 그 유스 코치가 유전자 보고 클 거라고 생각했다. 넌 큰다. 게다가 이제 홀란 선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운동 능력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5세 이하 1m 63을 뛰었대요.
그래서 멀리뛰기 세계 신기록 5세 이하 선수의 그 아이로는 예, 그걸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브리네라고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초등학생 가기 전 나이 때 최고 기록. 이건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홀란드는 그러니까 뭐 멀리뛰기도 했었고 다양한 스포츠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섭렵을 했었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인 알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그를 육상 경기에 데려가서 자신을 시험해 보게 했다. 엘링은 14살이 될 때까지 핸드볼, 육상,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 핸드볼 감독은 그가 핸드볼을 하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다재다능함이 중요하다. 신체의 완전히 다른 측면을 개발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뭐 혼란 정도의 타고난 운동 능력과 피지컬이라면 어떤 종목의 뭐 운동선수가 됐어도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은 이제 운동을 안 했나 봐요. 일단은 유니폼 입고 있는 모습은 있긴 한데. 형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축구를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맨시티 마스코트 보이. 원래 마스코트 보이가 유스 선수들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예, 마스코트 보이도 했는데, 근데 뭐 형은 금방 축구를 그만뒀다라고 하고요. 형은 그만뒀지만 하지만 친척들은 다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촌들인 건데요. 일단 유명한 애가 그 중간에 있는 만 17세 촐란드라고 하거든요. 알버트 브라우트 촐란드라고 하는데 이건 유스 기록이긴 해요. 그러니까 1군 기록은 아닌데 유스에서 37경기에 출전해가지고 64골, 그것도 브리네 같은 홀란드의 유스팀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3부 리그 기록이긴 한데요. 브라우트 브루네스라고 사촌이 13경기 이제 10골을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촐란 선수가 이제 굉장히 화제를 모으면서 노르웨이 명문 클럽 몰데로 이제 이적을 했어요. 아까 얘기 들었다시피 브리네에서 유스에서 37경기 64골 넣어가지고 제2 홀란드한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몰데로 가게 됐었고, 몰데에서도 바로 이제 컵대에서 데뷔골을 기록했었던 거였죠. 친형제는 아니지만 뭐 금발에 조금 닮은 외모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브라우트 브루네스 같은 경우도 현재는 노르웨이 1부 리그 구단인 스트렘스고트셋으로 이제 이적을 한 거죠. 결국엔 이제 친척들이 다 이제 프로 일부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란의 어렸을 때의 유스 시절 이제 우상은 미추였습니다. 사실 이제 스페인 공격수, 특히 수완지에서 정말 전성시대를 보낸 선수인데, 혼란이 이 선수를 좋아했다는 게 굉장히 좀 색다르네요. 근데 3명이 이제 절친이거든요. 나중에 또 나올 건데요. 그 에릭 보타임하고 이제 에릭 산베리. 산베리하고인데 본인은 이름을 안 줬고 미추의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저게. 미추 오비에도에서 쪘던 미추 때문에. 그러니까 미추의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그대로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본인이 이제 미추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표시했던 건데, 미추도 이제 굉장히 좋은 골잡이였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미추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수완지 시절 글을 보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왼발, 홀란드도 왼발이잖아요. 그리고 키도 크고 굉장히 치명적인 피니셔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또 모습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레머니도 따라 하면서 사실 미추가 한참 좋을 때는 진짜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일들이 약간 따르면서 1년 반짝이 됐었죠. 어찌됐거나 그 1년은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였던 미추였습니다. 결국 이제 미추도 혼란이 대성했기 때문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게 이제 부르고스에서 현재 뛰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추의 사인과 함께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미추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홀란드가 나를 우상으로 생각한다는 게 놀랍다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면서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선물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홀란드가 이런 전설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고스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하브리그 팀이다 보니까 알릴 기회가 없는데 그 해시태그도 상당히 센스 있게 나이스 미추. 재밌는 친구네요. 미추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뭐 미추만 우상이었던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팬들이 물어본 건데요. 이브라이모비치하고 호날두하고 미추 이렇게 3명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다 보면은 이제 스타일이 비슷하죠. 키 크고 운동 능력 좋고 또 골 잘 넣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스타일을 생각해가지고 우상을 삼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잘 배웠고 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예. 혼란하면 또 하나 이제 시그니처가 바로 요가 세레모니입니다. 예, 뭐 정확하게 명상 세레모니이긴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파리 생제르맹하고의 골을 넣고 나서 이제 이 세레모니를 했던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좀 안 좋게 조금 이제 비춰졌어요. 이게 제니 명상이니까, 예. 예. 합성어로, 센세이션과 제는 그렇죠. 합성어로 한 거죠. 근데 이제 파리 선수들이 이제 뭔가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런 스냅챗이 올라왔던 거예요. 홀란드가. 네. 근데 그러면서 파리에 대해서 내 도시다, 너네 게 아니다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한 건데 이게 문제는 가짜 뉴스였어요. 아, 이게 혼란이 아니고 닮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합성한 건 거예요. 혼란이 올린 게 아닌데 이게 그때 언론 보도도 엄청나게 퍼지고 했었거든요. 다 속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네이마르가 골 넣고 나서 똑같이 이제 응수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고 더 큰 문제가 이제 파리 선수들이 다 끝나고 나서 다 모여가지고 또 이제 홀란드를 도발하는 약간 좀 그런 세레모니를 다 한 건데 이때 유일하게 카바니만 참여를 안 해가지고 야 카바니가 역시 인성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였죠. 보면 네이마르도 파리는 우리 시티야 너네 것이 아니야 했는데 그 가짜 뉴스로 퍼진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났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낚인 거거든요 가짜 뉴스에. 참 나쁜 사람이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네커가 이거는 클래스가 부족한 거다. 그는 아직 19살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리네커도 낚인 거죠. 그렇죠. 19살밖에 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그때 안 했는데. 애초에 안 했는데. 근데 홀란은 뭐라 그랬던 거예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홀란은 굉장히 의젓하게 대응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리어 나는 그들이 명상의 중요성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준 게 고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명상을 아주 좋아하는 명상 매니아인가 보네요. 이렇게 심신을 다지는 아주 뭔가 인성이 좋아 보이는 그런 혼란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레머니는 덕분에 더 유명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조카들도 다 이 세레머니를 따라하는 거죠. 명상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미 맨시티에 와서도 이런 세레머니를 벌써 했는데, 그럼 홀란 선수가 이제 말씀하신 그 명상도 좋아하지만 축구 말고도 정말 다양한 그 취미와 인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유스에드 에릭 보타임하고 걔네들인 거거든요. 이제 셋이서 플로우킹스라고 힙합 그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영상도 올렸거든요. 근데 엄청 못해요. 랩 엄청 못해요. 프로는 아니구나. 엄청 못하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플로우킹스를 결성해가지고 힙합팀을 크루를 만든 거죠. 크루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건 도르트문트 가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모였다 이렇게 올린 거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어쨌건 간에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얘네 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절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은 선수로 성공 못했지만 아니요. 보타임은 성공했습니다. 했나요? 보타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세리아 구단인 살레르니타나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뭐 주전급으로 뛰고 있어요 현재. 뭐지까 혼란보다는 덜 성공했지만 그렇죠, 잘 이제 지내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21세 이하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뛰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같이 또 성인 대표팀에서 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혼란에서 대표팀 내 가장 좀 유명한 친구는 역시 웨데고르죠. 웨데고르죠. 이 경기가 이제 그 홀란드가 루마니아하고의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했고 웨데고르가 2도움을 올렸었는데 그때 같이 찍은 사진인데 둘이서 이제 뭐 자주 이제 다니고 이러죠 요새는. 사실 뭐 웨데고르가 먼저 천재로 떴지만 저희가 웨데고르 편에서 소개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혼란이 그 위상을 넘어선 상황이죠. 근데 이제 웨데고르가 만약에 그 혼란이 프리미어리그로 온다면은 아스날로 와라 이런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근데 언론들에서도 그거 영국 언론들에서도 조롱을 하더라고요. 아스날로 왜 가냐? 그 정도 꿈은 또 아스날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스리그를 못 가기 때문에 안 갈 거였지만은 엄청 조롱들 제가 그 구글링했다가 놀랐어요. 그렇게 조롱받을 팀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장식한 팀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제안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뭐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그 초반의 그 내용. 혼란 선수가 그래도 한 번 맺은 인연을 길게 이어가는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의 그 인스타그램에 한국말로 댓글을 남겼어요. 이게 뭐 그 챔피언스 리그 원정 갔을 때 댓글인 건데요. 황희찬이 이렇게 사진을 올리니까 혼란이 이거는 무조건 뭐 저거죠 구글링 돌린 거죠. 그걸 번역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날 따라와. 그러니까 부장님 어디 출산 가세요? 뭐
김민재가 이제 어디로 딱 이렇게 노르웨이어로 하니까 사랑해 한 다음에 뭐 큰 농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밑에 보면은 김민재 선수도 있죠. 김민재 선수도 이제 댓글을 남겼고 뭐 다른 선수도 댓글 남겼는데 홀란 선수가 또 영어로도 빅보스 올 빅조크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장 안에서만 친구가 아니라 사적으로도 좀 교류를 하는 사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홀란 선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역시 저희가 이제 사생활을 한번 다루면서 또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스타인데 여자친구가 있었을 것이다. 여자친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없는 건데요. 일단 뭐 이게 유명했던 인터뷰였던 건데요. 그 챔피언스리그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나서 이 매치볼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내 여자친구처럼 밤에 같이 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볼을 안고. 근데 해트트릭 매치볼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2019년 11월에는 또다시 인터뷰에서 내가 잘츠부크에서 5개의 매치볼을 가지고 있다. 해트트릭 5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것들을 침대에 놓고 같이 잘 자고 있다. 그들은 나의 여자친구다. 공은 나의 여자친구. 10돌인데. 그래서 이제 도르트문트 가자마자 또 데뷔전에서 해트트릭 했잖아요. 도르트문트 구단 이제 그 공식 계정에서도 또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홀란드가 여자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살 때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잘츠부르크 이적하면서까지도 사귀었었는데 잘츠부르크 이적하면서 같이 갔는데 홀란드가 너무 축구만 하니까 같이 가기 같은 데가 같이 살았나 보네요. 근데 너무 축구만 하니까 외로워가지고 결국 헤어지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축구 선수들이 훈련 시간 외에는 또 개인 시간이 꽤 있는 걸로. 근데 계속 그러니까 개인 훈련을 하는 거죠. 아니면 축구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축구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녀는 내가 그녀와 함께 오랜 시간 같이 못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불평을 했다라고 하면서 나와 축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었다. 그건 좀 이제 일을 하지 말라. 근데 어쨌거나 가끔 그녀가 그립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찌됐거나 이 기간 동안 진짜 여자친구는 있었다. 거짓말을 했다. 축구공이 여자친구라고. 어찌됐거나 지금. 근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해트트릭하고 이때는 없었으니까. 그 사이에. 1년, 그 전에 헤어지고 나서니까 그때부터 이제 축구공이 여자친구가 된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족 자체가 축구 선수로 축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축구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버지한테도 또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홀란이 이제 맨시티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는 축구 광이다. 모든 종류의 경기들 다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또 커뮤니티 시대에서 자기가 골을 못 넣으니까 와가지고 왜 그 찬스를 놓쳤냐고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리버풀 안필드 원정에서 잘츠부르크 시절에 경기가 있었을 때도 나는 안필드에서 골을 넣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래서 너보다 안필드에서는 한 골을 더 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안필드에서 득점 내가 더 많아 하면서 농담을 한 건데 사실 이렇게 또 축구를 많이 보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손흥민 선수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유니폼 딱 보니까 손흥민은 맨시티 선수 아닌데 약간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 약간 근데 좀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송문정 씨 상당히 많이 연상시키죠. 얘기도. 근데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위트가 있다. 위트는 있죠. 훨씬 재미있다. 위트는 있는데 어쨌건 간에 훈련도 같이 하고 막 이러거든요. 사커 파파. 이제 홀란 선수의 아버지가 좀 더 부드러운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휴가 기간 동안에도 뭐 이제 뭐 통나무를 자르기도 하고요. 아버지랑 같이 하고 또 그 아버지 농장 있는데 이제 감자 농장에서 이런 재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이런 취미생활이 있다 보니까 이건 취미생활이기보단 일이죠. 어찌됐거나 취미잖아요.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홀란드가 인터뷰에서 2022년 1월에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최대한 그 릴렉스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농장에 가가지고 뭐 트랙터를 몬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한테 먹이를 준다거나 뭐 그런다라고 하면서 내 꿈은 은퇴 후에 작은 농장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홀란드 정도면 아주 큰 농장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농장을 살 수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하지만 이렇게 뭔가 풍요롭고 조용하고 이런 명상할 것 같은 홀란도 파티 피플이다. 아니죠. 아닌가요? 파티 피플 아닙니다.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홀란드가 나이트클럽에 친구들이랑 가려고 했다가 입국 컷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티 피플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나 하지 못했잖아요. 왜 컷당한 건가요, 이게?
모르죠, 뭐. 어찌됐거나, 혼란을 안 받아주다니. 그러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그것도 노르웨이 클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혼란을 못 알아봤을 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뭘로, 이제, 얼굴로? 그런 걸 텐데, 아니, 이름이, 저 정도 스타면은 얼굴이 못생겨도 그냥 무조건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한테는 빅시티의 그 밤생활은 어울리지 않는다. 와가지고 나랑 같이 나무나 패자. 근데 패라. 이게 다 아버지가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면 너 이 새끼. 어쨌건 간에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놀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버지가 농담하는 아버지와 이제 그래서 혼란 선수가 입구 컷의 충격 때문인지 패션 피플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입구 컷과 상관없이 그거 패셔니스타라고 부르는데 저한테는 너무 난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비쌀 겁니다. 아주 굉장히. 그리고 뭔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들을 수집하고 또 튀는 옷들을 잘 이제 소화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지드래곤과의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홀란드의 취미가 운동화 수집이라고 하거든요. 그 운동화를 매우 깨끗한 운동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홀란드 사진들 보면은 다들 운동화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반짝반짝 빛나요. 좀 시선을 그쪽으로 가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나이키 매장 저쪽하고 이제 인터뷰가 유튜브에 올라왔던 거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홀란드가 에어조던 한정판 신발들 이런 것들을 막 본인이 소개를 해요. 본인이 딱 신발 잡으면서 이거 무슨 신발이잖아, 이거 무슨 신발이잖아, 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잡으면서 이제 이거는 지드래곤 신발로 유명한 거다라고 하면서 나는 현재 이걸 6개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됐던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드래곤도 이 사실을 알고 또 이 영상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다양한 또 이제 화려한 스티커도 붙인 다음에 알았어, 알겠어. 근데 이게 왜냐면은 지드래곤의 신발 갖고 싶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 중에서 갖고 싶은 신발이라면 이 신발이다라고 해가지고 지드래곤이 그럼 내가 그거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알겠어. 너 이거 원해? 하면서 이제 혼란 선수를 직접 태그까지 했기 때문에 혼란 선수에게 실질적으로 메시지가 가는 그런 이제 게시물을 올린 거죠. 아무래도 저게 지드래곤 신발이 제가 알기로 지드래곤이 커스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저는 그 신발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지드래곤이 커스텀한 신발을 갖고 싶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 리스트가 혼란이 이 스토어에서 산 신발이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지드래곤 신발을 이미 샀다. 이제 800유로 정도에 산 것 같은데 어쨌든 지드래곤은 산 것까지 몰랐고 갖고 싶어요만 봐가지고 아니야 모르죠 그러니까 다르게 커스텀된 거 다른 걸 그런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찌됐거나 지드래곤이 이제 혼란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고 그 뒤에 또 둘이 어떻게 DM을 보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서로 아는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란 선수 다양한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도르트문트를 떠나면서 이전 팀 동료들과 스태프들에게 시계를 선물했다고요. 그러니까 무려 50만 파운드를 들여가지고 롤렉스를 싹 돌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혼란 선수가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친구하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혼란 선수가 이제 기자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궁금한데 인터뷰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가 봐요. 인터뷰가 굉장히 단답형하거나 그냥 엉뚱하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 잘츠부르크 시절에 그 챔피언스리그 첫 헤트트릭 했을 때도요. 챔피언스리그에서 헤트트릭 했는데 기분이 어때라고 물으니까 I feel very good. 딱 이것만 얘기했어요. 그건 소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뷰어가 당황해가지고 다른 건 뭐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기분을 물어봐서 그거에 대해서 답한 거다. 딱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헤트트릭한 비결이 뭐냐고 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work hard. 약간 매기는 건데 약간 이거 뭐지? 리포터가 마음에 안 들었나? 그러면서 또 이제 너희 아버지가 안필드에서 1999년에 골 넣었는데 너도 골 넣고 싶어 하니까 I hope so. 이거 약간 기분이 나쁜 거 아닌가 이거 지금? 이거 약간 좀 이건 불친절한 느낌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거는요.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서 바로 레비어 더비가 첫 홈경기가 레비어 더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무관중 경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홀란드가 이제 서포터적 유명하잖아요. 도르트문트 그 노란 장벽이라고 불리는 그 서포터적 가가지고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어가 또 이제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이유가 있냐라고 하니까 why not?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였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yes. 이러고요. 그래서 속 터져. 어떤 메시지였는지 물어봐도 되냐라고 또 하니까 to my fans. 나의 팬들에게.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팬들을 포함한 모든 팬들에게 하는 거였군요라고 이제 인터뷰어가 얘기를 하니까 it is 바로 그거. 정말 인터뷰하기 싫은가 보네. 정말 속이 터집니다. 근데 맨시티에 와서도 뭐 그런 비슷한 이어지고 있죠. 맨시티에서도 헤드트릭을 하고 나서 기분이 어떻냐라고 물어보니까 amazing, nothing more to say. 더 말할 게 없다. 정말 이 혼란의 입을 열기 위해선 대단한 화수를 갖고 있거나 혹은 엄청난 미녀 리포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근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도 대화 자체를 좀 꺼려 했었대요.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그 아들한테 저녁 식사로 뭘 먹고 싶은지 이런 간단한 질문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또 활달해 보이고 황희찬 선수한테는 한국말도 검색해서 답을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혼자만 그냥 막 장난치고 막 이런 거는 하는데 대답을 안 한다. 아주 어려운 성격인 것 같습니다. 친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어쨌든 홀란 선수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많은 정말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4편에서는 이 노르웨이 대표팀이 그럼 혼란과 함께 새로운 전성시대를 열 수 있을지, 지금 노르웨이 대표팀의 전력은 어떻고 혼란 선수는 노르웨이 대표팀 선수로는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